제 손톱 밑에는 아직도 피가 남아 있습니다. 친구의 피입니다. 제가 직접 긁어냈습니다. 목, 얼굴, 팔을. 그런데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입안에서는 비린내가 났고 친구는 차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아까 네가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사건 이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1991년 여름 강원도 인제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1991년 7월 27일 인제 계곡. 야, 답답하다. 나가자. 한상우 맥주캔을 으깨며 말했습니다. 시험 망친 날이었어요. 기분이 바닥이었고 술로도 안 풀렸습니다. 윤지훈, 정세라, 그리고 저 김태훈. 넷이서 지훈이 형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인제 쪽에 계곡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자주 가셨대. 물 진짜 깨끗하고 별도 엄청 잘 보인대. 지훈이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인제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한 건 밤 12시 20분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소리가 안 들리는데 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계곡 주차장인데 물 흐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고요했어요. 태훈아, 세라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기 사람 있어. 주차장 끝, 낡은 관리사무소 건물 2층, 창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캄캄한 창문 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나도 보여. 지훈이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키가 컸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뛰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차가 안 나갔어요. 엑셀을 밟는데 뭔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뭐야? 왜 이래? 지훈이가 두 발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제야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뒷좌석에서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캐리어 끌고 따라와. 보지 마. 상우가 제 고개를 확 잡았습니다. 백미러는 이미 위로 접혀 있었어요. 차는 계속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100은 가볍게 낼 내리막길인데 60도 안 나갔어요. 태훈아, 나 손 절대 놓지 마. 놓으면 나 끌려가. 세라가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인제에서 인천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세라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기 매달려 있어. 앞 유리에. 데려간대. 같이 가자고. 울다가 웃고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어요. 태훈아, 너 뒤에 서 있어. 지금. 새벽 3시 12분 인천 법당. 사촌 누나 이가영에게 전화했을 때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누나, 우리가 당장 와. 주소 보낼게. 30분 뒤 주택가 골목 안쪽 작은 법당 앞에 도착했어요. 새벽 3시 40분인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누나는 법당 한가운데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너희, 넷만 온 거 아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라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나 손 놓으면 얘가 나 끌고 가. 누나는 세라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5초 후 누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물에서 나온 거야.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세라는 제 손을 놓지 않았고 저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웃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다시 이를 갈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쟤부터 데려가야 된대. 제가 먼저야. 제가 저였습니다. 옆에 있던 상우가 갑자기 벽을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게. 성진아, 민서가. 누나가 박성진, 오민석을 불렀습니다. 태웅이 패딩 벗겨서 상우한테 덮어줘. 살다해. 떨어지면 안 돼. 네 옷이어야 돼. 누나가 제게 속삭였어요. 의식이 끝났을 때 세라는 기절했고 상우는 멍한 표정으로 벽만 봤습니다. 누나는 저를 법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담배를 꺼내 피우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너 찍혔어. 뭐가요? 걔네는 스쳐간 거고. 넌 잡힌 거야. 누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거기 가봐야 돼. 나랑 둘이 확인해야 할 게 있어. 3일 뒤 인제 계곡. 낮 2시에 출발했는데도 속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차가 산길로 접어들자 누나는 창밖만 보며 말이 없었어요. 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낮인데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전히 물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보다 많은 게 있어. 누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20m쯤 떨어진 곳에 낡은 전봇대가 하나 있었어요. 누나는 갑자기 그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그때 누나 입에서 나온 건 누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기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아기가 있어. 줄넘기를 하고 있어. 같이 놀고 싶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나는 전봇대 앞에서 허공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갑자기 누나가 돌아보더니 늙은 할머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오지 말랬잖아. 누나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허공을 보며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막아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물하고 산이 같이 있는 데는 다신 오지 마. 그때 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 이 깊은 산길로 버스가 다니는 게 이상했어요. 버스는 전봇대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어요. 누나, 저 버스. 저거 사람 태우는 버스 아니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누나가 말했습니다. 태훈아, 너 엄마한테 물어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네? 너희 엄마가 젊었을 때 인제 쪽에서 일한 적 있다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까 거기서 봤어. 네 엄마 젊었을 때 모습.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옛날에 인제에서 일하신 적 있어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가영 누나한테요. 엄마,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너 태어나기 1년 전이었어. 1970년 여름. 엄마는 21살 때 인제군 계곡 근처 휴게소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해 7월, 한 가족이 계곡에 놀러 왔다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할머니 한 분과 손녀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 3일 뒤에 할머니만 발견됐어. 계곡 하류에서 캐리어를 끌고 계셨는데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캐리어 안에 아이가 들어있었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 계속 중얼거렸지. 아이가 물에 빠졌다. 찾아야 한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발견된 위치였어.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곡에서 20km 떨어진 산속 폐병원 앞에서 발견됐어. 캐리어를 끌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 폐병원이 어디였어요? 화성 쪽이었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휴게소를 그만둔 게
그 사건 때문이었어. 왜요? 엄마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발견되기 하루 전날 밤 내가 그 할머니를 봤거든. 예? 휴게소 창문 밖에 서 계셨어. 캐리어를 끌고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우릴 쳐다보고만 계셨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할머니 뒤에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는 거야. 물에 젖은 채로. 경찰 조사 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할머니는 그때 이미 20km 떨어진 병원 앞에 있었으니까.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휴게소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고를 당했지. 무슨 사고요? 차 사고, 낙상 사고. 다들 비슷했어. 갑자기 뭔가에 홀린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쳤어.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동료를 공격했어. 아무 이유 없이 목을 조르려고 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만뒀어. 나도 그때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훈아, 너 거기 갔다 왔구나. 그것도 그날. 그날이요? 7월 27일. 그 할머니하고 아이가 실종된 날이 7월 27일이야. 한 달 뒤 화성 폐병원. 저는 누나를 설득했습니다. 거기 가봐야 돼요. 끝내야 돼요. 누나는 극구 말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박성진, 오민서, 차무람과 함께 화성 폐병원으로 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곰팡이 썩은 물 냄새가 목을 조였습니다. 6층까지 올라갔다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 앞에서 누나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여기 애들 있다. 지하 1층, 재활병실 구역. 작은 병실들이 줄지어 있고 벽 한 면이 거울이었어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거기 들어가! 누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나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허공에 손을 내밀었어요. 이거 먹어. 괜찮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 이유 없는 끓어오르는 살이. 저 사람을 죽여야 해.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누나를 향해. 그때 제 눈앞에 뭔가가 보였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누군가 타고 있었어요. 긴 머리의 여자아이. 물에 젖은 채로 제 목을 팔로 감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숨을 고르는데 왼쪽에서 검은 연기가 사람 형체처럼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억이 끊겼어요. 찬. 눈을 뜨니 차 뒷좌석이었습니다. 양팔이 잡혀 있었어요. 성진이와 민석이가 저를 꽉 붙들고 있었고 누나는 앞좌석에서 목을 감싸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목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제가 뭐 했어요? 누나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태훈아, 거울에서 뭐 봤지? 여자애가 제 어깨에 타고 있었어요. 맞아. 걔가 널 선택한 거야. 왜 저예요? 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그 할머니를 봤잖아. 그날 밤 휴게소에서. 그게 무슨... 그 할머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 자기 손녀를 대신할 사람을. 그날 밤 네 엄마를 봤는데 누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임신 중이었잖아. 너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야. 네가 21살이 될 때까지. 네 엄마랑 똑같은 나이가 될 때까지. 1970년 7월 27일. 21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 1991년 7월 27일. 21살 네가 그곳에 갔지. 우연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네가 거울에서 걔를 봤잖아. 그게 중요해. 왜요?
못 보는 사람한테는 못 되거든. 근데 네가 봤어. 그럼 거부할 수 있어. 누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제게 줬습니다.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 그리고 누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신 그런 데 가지 마. 물하고 산이 겹치는 곳. 특히 7월 27일에는 절대. 3년 뒤 1994년,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곡도, 폐건물도, 산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1994년 7월 26일, 회사 워크숍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계곡 근처 펜션. 일정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태훈아, 왜 안 가? 상사가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다들 가는데 혼자 빠지면 이미지 안 좋아. 저는 결국 갔습니다. 7월 27일 저녁, 펜션 근처 계곡에서 바베큐 파티가 열렸어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만 들렸습니다. 아니, 저만 안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는 순간 계곡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의 여자아이, 물에 젖은 채로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제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쪽으로. 김대리, 어디가?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밤 펜션을 빠져나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2025년, 그 일이 있고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7월 27일만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물소리가 들리지 않고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1970년 7월 27일 물에 빠진 여자아이는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년 그날만 되면 저를 찾으러 온다는 것을. 할머니는 손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를 찾았어요. 제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21살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의 대체품이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55살입니다. 하지만 매년 7월 27일만큼은 21살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에게.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건 거울에서 그 아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가져가지는 못하게. 하지만 언젠가 제가 지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그 아이에게 끌려갈 거예요. 1970년 7월 27일로.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계곡을 본 적 있나요? 특히 7월 27일에.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그곳에는 아직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사건 이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잊혀지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